요거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3년 뒤에 수확하지만 15년까지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거든요. 그러면 3년째부터 13년인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기간은 10년이네요? 네. 여기가 다 합쳐 7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다 설치하시는데 한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700평이라고 하셨는데,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저걸 또 따로 내요, 저거를. 삐품으로. 아, 이런 것도 팔려요? 예.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모아서 또 판매를 하죠. 아. 가격 차이가 또 얼마 안 나요, 이게. 아, 이렇게 해! 우와! 되게 이쁘다! 예.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농사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농부는 약 700평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투자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700평 정도 돼요. 아스파라거스 심은 것만요. 생각보다 꽤 넓네요. 예. 어떻게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크라운이라고 해요. 옆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거든요. 한 요 흙보다 약간 한 요 정도 되는데. 흙으로 들어가네요, 예, 가위가? 약간. 지금 이게 근데 되게 듬성듬성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넓은데 하나도 안 나 있고, 또 여기는 보면은 요게 오밀조밀하게 또 나 있고. 어제 수확을 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승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수확을 안 하셨으면 그러면 여기가 쫙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방금 전에도 가위로 이렇게 밑을 쑥 넣어가지고 자르니까 흔적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죠, 계속. 근데 물론 이제 네. 그 자리가 아니라 뿌리가 옆에 퍼져요, 왕관처럼. 그럼 거기서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5월 달이잖아요, 네. 이제. 언제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가 고냉지잖아요. 이게 보통 새순이 나오는 거는 4월 한 20일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6월 초까지 는 계속 생산을 수확이에요? 해요.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이제 그 저장근에 양분이 다 소모가 되면은 가늘게 나오거든요. 요렇게요? 예, 이제 가늘게 나오면은 그때는 저희가 수확을 멈추고 입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줄기를 세우는 거죠. 줄기를 세우고 잎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아스파라거스 잎이 안 자르면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죠. 아. 그래서 이 망이 넘어지지 말라고 설치를 해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6월달 중에 입경을 해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저장근에다가 잎과 줄기를 통해서 이제 양분을 또 이제 저장을 하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한 뿌리에 여기 고랭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대 내지 6대를 그 줄기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 달 반 정도를 또 수확을 해요.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계속 수확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쉬는 타임 한 달 반 정도 휴식기를 좀 가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수확을 한 달 반을 더 수확하신다. 예.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스파라거스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그 비가림 하우스라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뭐 양구라든가 춘천이나 하우스 내에서 설치하는데 우리는 노지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노지에서 키우면 한 비가림 하우스에서 여기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한 70%밖에 수확을 못 하거든요. 생산량이 적죠. 좀 적구나. 대신에 이제 노지에서 키우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머리 부분이나 이런 게 보랏빛이 나죠. 여기 보면. 네네네. 이런 게 보랏빛. 이제 노지에서 키웠을 때 이제 저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좀 조금 이제 파랗죠, 아무래도. 원래 이제 이 아스파라거스 종류가 요거는 지금 그린 아스파라거스라고 그러거든요. 화이트, 그린, 그다음 퍼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퍼플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도 많이 그게 이제 식감이라든가 당도가 좀 더 높아요. 가격도 그만큼 이제 좀 비싸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린 아스파라거스로 재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우스에서 하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우스 짓는데 일반 하우스보다는 좀 생략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일반 하우스보다는 적게 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비가림 하우스 정도. 그냥 비닐이랑 그 뼈대만 세우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집 앞에 네. 하우스가 있는 것도 좀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또 무너질 염려도 많죠. 예. 보통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하우스 내에서는 그냥 줄만 이렇게 세우거든요. 양쪽에. 이런 것도 안 설치해요? 예, 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냥 우리는 노지에서 아무래도 바람 이런 게 많이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요거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얘는? 그렇죠. 물도 설치하시나요?
하신 것 같은데. 관에 처음에 설치를 하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먹기 때문에 점적관수를 필히 예. 설치를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 점적관수 외에 따로 또 위에서 그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시설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뿌리는 건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밑에만 점적관수만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양에는 지장이 있겠죠. 특히 이제 비 오는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더 많죠.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만약에 설치하려고 하면 노지에서 하신다고 하면 예. 그물망 그리고 밑에 점적관수 설치를 하고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뭐 물 뿌리는 시설도 하시거나 스프링클러 같은 거 예. 하는 것만 하면 끝이네요. 이 그렇죠. 아스파라거스 예. 농사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3년 뒤에 수확하지만 15년까지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거든. 모종을 키워서 이식을 해서 네. 3년째부터 이제 수확을 조금씩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아. 4년째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데 15년까지인데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보통 한 13년? 그러면 3년째부터 13년인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기간은 10년이네요. 네, 10년. 이렇게 되면 보통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파내고 네. 새로 또 이식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다 합쳐 7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다 설치하시는데 한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투자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게 동네에서 그 하우스 철거하신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그냥 가져오신 절단에 거예요? 가서 가져오신 거거든요. 동네 분들 여기저기 의도갖고 이 파이프. 예 파이프. 네네. 그리고 이 줄은 망은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거는요? 점적관수. 점적관수는 시에서 이제 지원받아갖고 이제 설치를 했던 거죠. 100% 지원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100% 지원을 받았어요. 어.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많이 땅속에 묻혀 있거든요, 지금요. 700평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때 통이랑 뭐 이렇게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네. 자부담 그때는 없이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이거 설치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지금 거의 8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8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상승했을 거니까 예. 뭐 못해도 한 700만 원, 800만 원은 하겠네요, 대충. 그렇겠죠. 예. 노지에서 키우면 단점이 아무래도 빗물이 튀면서 감염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일항을 좀 높였어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골을 좀 높게 세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일항이랑 고랑이랑 그 높이가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처음에 700평 하시는데 모종은 몇 개 정도 심어야 되나요? 간격은 한 30 내지 35cm 요 간격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고랑을 좀 넓게 한 편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00주 정도. 그때 당시에는 혹시 얼마 정도? 모종을 여기서 냈거든요. 씨를 구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모종을 낸 거죠. 값이 80원 하나 돼. 그러면 씨는 2,500주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많았죠. 3,000주 정도 산 것 같아요. 씨앗을. 예. 그리고 거기서 2,500주를 정도를 모종으로 여기다 이제 만들어서 심고, 심으셨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자웅 2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컷이랑 암컷이 따로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씨를 보면 모르잖아요. 네. 그 1년째 모종을 보고서도 몰라요. 2년차 됐을 때 아스파라거스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로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많이 그 수컷만 모종한 종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따로 밀식해서 막 심은 거예요. 나중에 암컷이 나오면 그거를 파내고 네. 이걸 대신 이제 심기려고 어떻게 보면 가식을 한 거죠. 가식을 했는데 이 뿌리가 엄청나게 옆으로 퍼져 있다 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종자들이 많이 모종을 살 수 있는. 모종을 사는 것보다도 키워야죠. 모종을 사면 비싸잖아요.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저 조그만 하우스에서 열선을 깔고서 그렇게 해갖고 모종을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가 3년이나 더 들어가야 근데 되는데. 모종을 사면 가격 때문에. 그래 차라리 요즘에는 그냥 모종을 열선 안 깔고 예. 날씨 더울 때 좀 1년 수확을 좀 덜 하면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씨앗이 아까 뭐 그 당시지만 80원에 한 개당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3,000주죠. 그럼 만약에 그거를 모종으로 샀다고 만약에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글쎄요, 모종은 더 훨씬 비싸. 배로 비싸. 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에 만약에 모종을 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씨앗으로 샀을 때는 3년을 기다려야지만 수확을 해서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데 3년 된 모종을 사려면 그거는 가격이 비싸죠. 모종 키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단지 기다리는다는 뿐이지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씨앗을 그냥 사가지고 3년 정도는 대기를 했다가 4년 차부터 수익을
올리는 게 그런데 좋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미 뿌리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딱 30cm 맞춰서 심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겹쳐져야 되고 이제 막 이러는 과정인데 크게 죽는 거 없이 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식물은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뿌리에서 하나씩 그렇죠. 올라오는 예, 특성을 갖고 예, 있다 보니까 3년차 모종을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모종을 사더라도 1년차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만약에 심는 게 이제 알아보면서 낫다. 예를 들어서 모종값이 저렴하다 지금이요. 그러면 모종 심는 게 낫겠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 심으실 때. 그럼 여기서 집 700평이라고 하셨는데 예.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수익률은 따로 저희가 계산 안 했는데 보통 평균 한 15kg에서 20kg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아, 이거를 하루에 예, 이게 노지라 이제 그런 거고 하우스 내에서 제대로 키우고 이러면 아마 양이 많거든요.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아스파라거스 한번 재배하셨던 분들은 계속 이것도 갈아갖고 또 재배하시고 이렇게 뭐 13년까지 안 채우시고 그 예. 전에라도 한번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 갈아갖고 다른 모종으로 새로 하시고 그러시죠. 평당 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금액은 연간? 전혀 계산을 안 해봤었어요. 아, 우리 같은 그래요? 경우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욕심 있게 했다면은 비가림 하우스도 설치하고 또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기를 할 텐데 별로 그런 처리를 안 하거든요. 저희는 또 봄 수확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비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안 주는 편이에요. 그냥 살 식물들만 올라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터무니없이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이 하우스 내에서 키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하우스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의 생산적인 어떤 그런 효율적인 면에도 일단 하우스를 설치하면은 잡초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경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아스파라거스를 우리가 이제 뭐 생채로도 팔지만은 가공을 해서 또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라는 게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산마늘도 뭐 명이자같이라든가 페스토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가공해 산마늘만 하면 요즘 그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가공을 네. 할 경우에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도 작년이랑 금년이랑 또 틀리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 갖고 찾는 사람들이 금년에는 많아요. 보니까 아. 점점.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계속 수확하면서 보내드리기 바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공할 건 아직 확보를 못할 정도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재배하게 된 동기가 뉴질랜드에서는 이 아스파라거스가 굉장히 많이 아침에 가면은 이런 자대에 막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묶음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내부로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띠지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갖고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 금방 팔리거든요. 그 정도로 선호하는데 우연히 보고서 이걸 재배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게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7, 8년 전만 해도 엄청 사람들이 그렇죠. 막 또 좋았죠. 가격도 괜찮고 예. 이랬는데 이게 그런 게 너무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산자들이 많아져서 지금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산마늘 재배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생산량이 그 비교적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적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스파라거스도 산마늘처럼 막 또 퍼질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상황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노지에서 재배한 이 아스파라거스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하우스에서 재배한 아스파라거스랑 아까 뭐 보라 색깔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노지에서 재배하는 게 좀 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좀 높게 취급을 해주는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은 똑같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마트 가서 아스파라거스가 딱 있는데 여기 살짝 보라 색깔이 띠네 이러면 이거 노지에서 재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예. 아무래도 아.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좀 이게 네. 굵잖아요. 네, 지금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죠. 네, 더 굵어요, 예, 지금. 예.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굵은 거를 선호를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굵으면은 질기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저희는 아침마다 뭐 2뿌리씩 먹어요. 계란이랑 요거랑 이제 토마토랑 이렇게 이제 해서 먹는데 아스파라가 긴산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좀 이뇨 작용도 좀 활발히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루틴이나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기
들어있어서 항암이나 뭐 항산화 작용도 한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먹어보면은 그런 거를 느껴요. 이게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틀리죠. 나이 든 사람들이 소변 보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까 백화점에 나오는 거랑 또 차이가 있다라고. 일반 그 로컬 매장에 나오는 게 네. 굵은 것도 있지만 가는 것들이 의외로 네. 많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굵은 편에 속하는 굵은 거죠?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럼 얇은 편에 보통 속하는 이제 거는 요게 이런 이제 건가요? 요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요 굵기가요. 아, 요 굵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식감으로는 제가 이제 네. 계속 먹어본 경험으로는 굵은 게 좋더라고요. 아, 그거랑 혹시 옆에 잠깐 한번 놔주시면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요? 예. 근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건 요 정도라는 그 거죠? 정도가 가장 좋은 등급이죠. 요거는 좀 사람들이 오해하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중에서 퀄리티가 좋다라고 예. 인정받는 거는 요 이거, 지금 예. 굵기인데, 예.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 정도가 상품이다. 먹기가 좋고, 예. 그 괴리감이 있네요. 그렇죠. 굵은다는 느낌이 선호하지 않는 게 아마 질기다는 느낌 때문인데 전혀 질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드실 때 이거 한 3분의 1 정도는 그 감자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예. 여기는 사실 엄청 그 고랭지다 보니까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낮에 하면 되게 덥고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아침 저녁으로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 이른 아침과 저녁 때. 해가 진 다음부터 예, 수확을 예,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럼 그 중간 사이에는 그냥 쉬시거나 뭐 예. 다른 일 하시거나. 사실 뭐 밭을 갈 일도 없잖아요, 이게. 네. 풀 관리만 제대로 하는데 풀 관리도 아스파라거스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풀 관리를 굉장히 좀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큰 거 이런 것만 이제 관리를 주로 하죠. 일반 농사보다는 손이 덜 가죠. 다른 그렇죠. 농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 예. 쉬운 뭐 농사다. 수확하는 것도 금방 하고요. 뭐 적은 평수로도 수익이 많이 나시는 데 있더라고요. 보통 100평 단위로 뭐 700평 정도에도 하우스 씌우면은 그 양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다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대로 생산하려면 비닐하우스를 어쨌든 설치를 네, 하셔야 비가림 되는데, 설치하우스. 그게 뭐 다른 시설 재배에 비해서는 적게 투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비싸거든요. 그렇죠. 최소 뭐 몇백만 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천 단위로 가니까 하나 설치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노지 재배라서 더 쉽게 어쨌든 재배는 하시지만 생산량은 그거만큼 이제 떨어지니까 또 한 그렇죠. 7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염두하셔가지고, 뭐 만약에 나는 이렇게 좀 제대로 이걸로 뭐 엄청 큰 돈을 원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땅은 좀 이렇게 노는 땅도 있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재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요걸로 투자 제대로 해가지고 좀 한 4년 뒤부터는 좀 수확을 좀 제대로 해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비닐하우스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수확량은 저희보다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엄청 얇은 것들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굵어지는 데까지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는 굵어지는 게 아니라 요 네. 선이 끝나는 거예요. 어, 안에다 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올라올 나올 때부터가. 예, 이게 뭐 더 굵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길이로 주로 이제 자라거든요. 보면 올라올 때 이렇게 굵기가 그러네? 이미 정해져 있죠. 네. 상품성이 저거는 없는 거. 저걸 또 따로 내요, 저거를요. 삐품으로. 아, 이런 것도 예. 팔려요? 예.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또 모아서 또 판매를 하죠. 아. 가격 차이가 또 얼마 안 나요, 이게. 근데 땅을 파면서 올라오네, 그렇죠. 완전히. 이거 지금 이렇게 일부러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이렇게 진짜 뚫고 올라온 거죠, 다 얘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 뚫고 올라오고. 아, 그럼 얘네가 지금 요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한 4cm, 3cm 될 것 같은데, 예. 땅에서부터. 예. 이게 한 요 정도 높이, 뭐, 아까 24cm 말씀하셨는데. 뭐 3, 4일이면 올라오죠. 아, 순식간에 올라오는구나. 아. 사실 요렇게 어제 저녁 때 수확할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거든요. 태비가 딱딱해갖고 굳은 상태인데 네. 그거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생명력이 진짜. 예.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기온차 때문에요. 요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뭐 0도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아,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저런. 아, 저기 멀리 있는 거? 예. 얘는 왜 이렇게 노래요? 걔는 냉해를 입은 거예요. 아, 얘는 그러면 지금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약한 것들은 저렇게 냉해를 입어요. 근데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게 신기하다. 얘는 엄청나게 굵네요. 그럼 얘도 처음 나올 때부터 이 굵기였다는 그 거네요? 정도 굵기죠. 그러니까 어제는 저희가 이제 비가 온 다음이라 저녁 때 이제 한 거의 30kg 정도 수확을 했거든요. 어저께는 되게 많이 많은 거죠. 됐네요? 그 대신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온이 여기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곤이 한
25도 정도 이상 돼야지 이제 잘 자라거든요. 아. 최소한 15도에서 이상은 돼야지. 또 너무 고온이어도 안 돼요. 30도 이하로. 근데 여긴 고랭지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좀 예, 많이 예. 지금 5월달인데도 뚝뚝 떨어지니까 5월달인데 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비가림 하우스를 해도 뭐 냉해 피해는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한 그 하우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가림 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옆엔 뚫려 있는 예, 거니까. 예. 지금 저거 방금 따신 거예요? 예. 방금 요만큼이나 따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구나. 이 정도가 이제 최상품으로 팔린다는 거구나.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3, 4일 만에 이렇게 자란다는 게 얘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굵은 거는. 그리고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요게 이제 셰프들이 선호하시는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얇은 거는 예, 요 정도. 이게 이제 최상품이 아, 이렇게 해. 네. 와, 되게 이렇게. 이쁘다. 예. 꽃다발 같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그 사이즈가 균이래요? 사이즈별로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24cm로 커팅을 맞춰 해요. 커팅 작업을 하죠. 아, 이게 근데 어저께 수확하신 양이에요? 예, 예. 이거 말고 아니요, 또 있나요? 또 있죠. 아, 이건 일부분이고. 예, 예. 근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그럼 여기 묶여있는 애들은 그 굵기가 다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스파라거스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스테이크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그냥 예.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고급, 약간 그렇지 치재료처럼 느껴지는 이미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채 이게 진짜. 다른 어떤 야채나 뭐 이런 채소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양체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인식은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 루이 14세인가 이거 자기를 줬대. 이게 왕의 채소라고 해가서 따로 정원에다가 이 채소를 갖고서 계속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 개가 지금 무게로 돼 있는 거예요? 1kg? 무게로 돼. 아, 이 정도면 시중에 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요거보다 네. 못하죠. 그러면 지금 얘가 완전 최상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완전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예, 거죠. 예, 예. 딱 봐도 그냥 그 균일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완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상급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퀄리티의 예. 아스파라거스고 요거는 저희 고정 댓글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이나 이런 데 아스파라거스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엄청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똑같은 제품이라고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요거랑. 그래서 뭐 그거는 알아서 각자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최고급 식당을 가도 이거보다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쓰는 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어요? 이제 당도나 이런 게 이 기온차가 이제 특히 여기 또 이게 제가 고랭지고 모든 음식이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왜냐면 예, 하우스 그거- 또 재배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안 좋게 맞아요. 보실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아, 그런 것 그- 때문에 하우스와 노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팩트니까. 생산량의 차이가 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대표님이 되게 그런 것들을 다 염두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좀 그거의 그 가격의 차이는 좀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를 좀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제일 저렴한 것 같긴 해요, 얘는.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조언이라든지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점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재배하면서 느끼는 건데 해마다 그래도 이게 수요가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다 물어봤어요. 이게 이게 뭐냐고 다들 아.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먼저 이게 아스파라거스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3년 이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끝으로 그러면 그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재배를 했거든요. 해발 700m 고랭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는 이제 농약을 전혀 안 치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품질 검사 기관에서 보통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3번이나 3년 연속 하도 계속 검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농약 검출이 전혀 안 나오고 아. 제로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을 수확 같은 데는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굉장히 병에 취약해요. 이게 특히 비 올 때 이제 취약하거든요. 잿빛 곰팡이병이나 나방 피해를 많이 입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농약을 안 치고 은행 채취한 거를 삶아갖고 그거랑 오일 흔히 자담식으로 이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농약을
쳐갖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고랭지 언급하셨는데 고랭지 재배가 사실 페널티가 진짜 많아요. 네.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재배는 힘든데 네. 가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거랑 해발이 낮은 데서 재배하는 거랑 가격은 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재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산량이 일단 네, 떨어지니까.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랭지에서 재배한 아스파라거스는 그거보다 오히려 저렴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지금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아스파라거스 이번 기회에 못 드셔보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최상급으로 나는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기 또 강원도 망산이라는 곳에서 해발 700m에서 이제 재배하시는 그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또 구경하고 어떻게 재배하시고 또 비용은 얼마 정도 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건 노지지만 조금이라도 아스파라거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